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꽂히는 글쓰기입니다. 이 책은 2023년 5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나비의 활주로, 저자는 조 비테일, 옮긴이는 신현승님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천재 마케터 조 비테일의 성공적인 글쓰기 방법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마케팅 글쓰기 분야 전설적인 베스트셀러로 많은 독자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업가 혹은 마케터 중에 남들만큼 아니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있음에도 매출이 나지 않는다며 하소연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자는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에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마케팅 글쓰기 비법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다양한 교육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최명 글쓰기를 내세워 어떻게 하면 단 한 줄의 카피로도 고객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글을 쓸 수는 있지만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이 책에는 1인 사업가 혹은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통찰을 주며 단시일 내에 눈에 띄게 성장하는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최명 글쓰기를 통해 저만의 가능성을 찾고 제 안의 글쓰기 방법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마케팅 글쓰기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큰 도움을 주는 멋진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고객의 마음을 훔치는 완벽한 글쓰기 방법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불가능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으로서라. 절대 연습을 게을리하지 마라. 오직 꾸준한 연습만이 훌륭한 최명 글쓰기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파트 1. 최명 글쓰기란 무엇인가? 시작. 나의 목표는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최대한 간결하게 지면에 옮기는 것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혹자는 나를 최명 글쓰기의 창시자로 여기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내가 최초로 책을 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음 자료를 통해 최면을 걸 수 있도록 글 쓰는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잭 런던, 마크 트웨인, 셜리 잭슨과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글을 읽고 웃고 울면서 나는 그들의 능수능란한 언어 구사 능력에 무릎을 치며 단복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글쓰기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위대한 작가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철자와 어휘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위대한 작가들과 달리 형편없는 글을 쓸 뿐이다.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나는 로버트 콜리어나, 브루스 바튼,
그리고 존 캐플스가 작성한 세일즈 레터도 읽었다. 그들은 경제적 불안기임에도 불구하고 잠재 고객의 관심을 유도하여 구매 행위를 이끌어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했다. 이 유명한 카피라이터들은 어떻게 고객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을까? 어떤 식의 글쓰기를 사용했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성공한 걸까?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글쓰기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수년 동안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영문학과 미국 문학은 부전공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작가는 다나니엘 호손, 허먼 멜빌, 잭 런던, 마크 트웨인, 윌리엄 사르완 등이었다. 나는 글쓰기를 위해 노력하면서 소설과 희곡과 시를 썼는데 제법 소질이 있었다. 발표한 작품도 여러 편이 있다. 1979년에 휴스턴에서 연출된 로버트 인터뷰도 내가 쓴 희곡으로 제1회 휴스턴 극작가 페스티벌에서 수상한 작품이다. 수년 후 나는 카피라이트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쇄된 마케팅 책에서부터 절판된 수집본까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무엇이든 읽었다. 특히 로버트 콜리어 레터북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존 캘프스의 작품들은 내 시야를 넓혀주었다. 나는 배운 것을 그대로 실행에 옮겨 세일즈 레터를 작성했다. 가끔은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눈부신 성공을 거둔 적도 많았다. 가령 소우트라인과 도스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한 당시의 세일즈 레터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다. 결론적으로 이 두세 개를 경험한 나는 훗날 최명 글쓰기로 이름을 붙은 글쓰기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이 하룻밤에 얻은 결실은 아니다. 최명 글쓰기 비법이 무르익기까지 언 20년의 세월이 걸렸으니 말이다. 무한판 매력을 일군 후 비로소 나의 작업은 완성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 무렵 나는 최명 글쓰기의 시발점이 되는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휴스턴에 있는 회의실에서 그 책을 팔았다. 나중에 그 책이 나의 첫 전자책이 되었다. 지금은 꽂히는 글쓰기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다. 일반적으로 최명 글쓰기는 독자의 관심을 사로잡는 글쓰기를 말한다. 체면학자들은 이를 각성 트랜스로 부른다. 존 버튼은 자신의 저서 최면 언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를 최면 상태로 유혹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개인을 최면 상태로 유혹한다는 표현이다. 당신은 글을 쓰지만 자칫 사람들을 지루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유혹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 최면 상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의 말이 지루하다면 그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해야 하는 최면 글쓰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최면 글쓰기는 잠재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심리 상태에 이르도록 의도적으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카피라이터와 마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내가 구사한 글쓰기 유형은 주로 세일즈를 위한 것이었다. 고객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도록 그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글쓰기이다. 그렇다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나는 결과지향적인 사람이다. 보나마나 당신은 세일즈를 위한 글쓰기 방법을 알고 싶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읽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솔직해지자. 당신은 잠재 고객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나설 수 있게 해주는 글쓰기 방법을 알고 싶어 한다. 그렇다고 주술을 하거나 약장수처럼 가짜 약을 팔고 싶진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것으로 돈을 벌고 싶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마찬가지다. 파트 2. 고객과 독자를 완벽히 내 편으로 만드는 법. 독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최면 글쓰기 방법에 대해 특별한 통찰력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독자들은 당신의 글에서 무엇을 원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다. 당신이 쓴 글이라 할지라도 모두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읽을 거리를 발견하면 흔히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인다. 알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내게 득이 되는 게 뭐지? 만화영화 심슨 가족에서 패배자로 등장하는 바트 심슨이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독자들은 훨씬 예의 바르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체면 글쓰기를 원한다면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나는 강연자로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질문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것은 청중이 무의식적으로 묻는 질문과 비슷하다. 독자들은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당신의 글을 살펴본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심이 없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독자도 청중도 마찬가지다. 당신은 바트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잠재 고객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을까? 그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왜 그들이 당신의 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 적절한 답을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잠재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기사나 세일즈 레터가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그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잡지라 할지라도 그 잡지에 실린 기사를 전부 다 읽는 것은 아니다. 대충 훑어보다가 원하는 글이 아니면 곧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잠재 고객도 당신의 글을 이런 식으로 대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든 그들의 시선을 잡아두어야 한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한 가지 간단한 방법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는 것이다. 바트의 질문을 한 번 더 살펴보자. 알게 뭐야? 당신의 글에 누가 관심을 보인단 말인가? 왜 관심을 보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왜 당신의 글이 중요하다는 거야?
당신이 뭔가 중요한 걸 말하겠다는 건가? 그게 정말 중요할까? 내게 득이 되는 게 뭐지? 이 물건이 어떤 쓰임새가 있는 거지? 당신의 글이나 제안에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는 거지? 당신은 타인의 입장에 서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신뢰는 판매의 성공에 이르는 열쇠이다. 동시에 체면 글쓰기에 도달하는 열쇠이기도 하다. 잠재 고객이 관심을 보이는 대목을 이해하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는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자라면 동기부여해. 회계사라면 세금 절감해. 작가라면 더 쉬운 글쓰기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자아에서 빠져나와 잠재 고객의 자아로 들어가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제품이 있다면 당신이 아닌 그들에게 그 제품을 호소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아라크네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출시했을 때 코미디 스릴러 영화로 광고했다. 그러나 관객이 코미디 스릴러에 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디즈니 스튜디오는 공포 영화로 다시 광고했다. 동일한 영화를 가지고 다른 접근법을 시도한 것이다. 이처럼 당신도 자신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한다. 로버트 콜리어의 세일즈 레터가 폭발적인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독자들의 정서와 교감했기 때문이다. 콜리어는 독자의 관점에서 세일즈 레터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고객들이 자신의 제품을 구매하길 원했다. 그 세일즈 레터는 사적이고 친근감 있으며 독자의 심중을 잘 헤아리고 있었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본 무술인 합기도의 원리이기도 하다. 합기도에서는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주먹을 날리는 대신 상대방의 위치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게 하라고 주문한다. 상대방의 탄력을 이용하여 움직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 원리를 글쓰기에 적용하면 당신의 관점이 아닌 독자의 관점에서 세일즈 레터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화제가 있다면 독자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당신이 말하고 싶은 방향으로 글을 이끄는 식으로 말이다. 독자들은 이기적이다. 그들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그들의 관심사에 호소하라. 이따금 책 출간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작가들이 있다. 그들이 보낸 편지에는 주로 그들 자신이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적혀 있다. 내가 원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는 거의 없다. 이런 편지를 내가 어떻게 취급할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잠시라도 독자의 입장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최면 글쓰기를 먼저 시도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단체 사진을 찍은 후 그 사진을 건네받는다면 가장 먼저 누구 얼굴을 보겠는가? 당연히 본인의 얼굴이다. 자기 얼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독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당신이 아닌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다. 알게 뭐야.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내게 득이 되는 게 뭐지? 라는 바트 심슨의 질문을 상기해보자. 그리고 글쓰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에 답해보자.
글쓰기 강화 공식의 2단계에 해당하는 이 과정을 곰곰이 생각해보자. 독자의 시선을 지면에 붙잡아 두고 싶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은가?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하지도 지나고 여름이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비 피해 없으시게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저는 여기서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많이 사랑합니다.